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 가는 것이 도리이고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큰 거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이거 예.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입당을 했어요. 네. 입당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건지 시그널 한번 좀 받아볼까요? 예, 받아보겠습니다. 텐텐텐? 텐텐? 텐텐? 텐텐텐. 양구. 슈도프? 아,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면 네. 이 슈도프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노심초사 봤습니까? 맘졸이죠. 근데 빨리 들어가서 슈도프까지 안 가고 좀 여유 있게 기선제압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아마 8월 1일보다 좀 당겨서 7월 30일 날 입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입당 효과가 나타나나 보군요. 네, 오늘 KSI 이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보다 5.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불과 한 2, 3주 전에는 3강 구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좀 빠졌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오래간만에 30%대 초중반까지 네.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당분간은 이 강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강세 유지. 네. 어쨌든 네. 지금 입당, 깜짝 입당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윤 전 총장이 하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쩍벌입니다, 쩍벌. 네,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벌리고 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에서도 이 쩍벌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보수, 진보 이렇게 아우르게 앉으면 좋겠지만 사실 정치는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있거든요. 않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이 보수다, 보수하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중도 진보 쪽은 조금 지지율이 꺼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보수 정당 안에 들어가서 보수 경쟁에 함몰될 경우에 특히나 진보나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입당을 함으로 인해서 잃을지도 모르는 중도, 진보층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지 말고 네. 밖에서 외연 확장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나서자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금요일에 입당을 하고 토요일에 누굴 만납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변화 혁신을 주도했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그날 저녁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보다는 더 외연 확장을 위해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쩍벌을 얘기했지만 가끔 이렇게 도리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왼쪽에 있는 진보와 오른쪽에 있는 아유, 보수를 애쓰신다. 두루 다 널리 보기 위한 아유, 애쓰시네요. 요거는 꿈보다 해보네요. 네, 좀 애쓰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좋은데 하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을 비운 날에 입당을 한 것을 두고 뭐 지도부 패싱 아니냐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입당 전에 김병민 대변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 캠프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징계 얘기도 하면서 좀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네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내? 해서 분노해서 욱하는 마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다. 이런 분석 어떻습니까? 분노를 만약 했으면 치킨 맥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치맥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화기에 대동소이 얘기했잖아요. 25일에. 네. 그날 제가 옆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어. 안 들어오면 저 사람 제명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나눌 정도였고 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밖에 있는 유력 재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볼모로 딱 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이준석 대표랑 관계가 껄끄럽진 않습니까? 지금 아이, 전혀 그렇지 연결해도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연결할까요? 아, 예,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김병민 대변인 과대망상증 같아요. 네, 무슨 본인이 볼봅니까? 버리는 카드지. 진짜 이걸 제명하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원래 진짜 징계할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야.
진짜 저희는 무기고 있는 모든 무기를 꺼내가지고 분명 없었는데 네. 싹 입당해버리네. 아무튼 간에 징계권은 뭐 이제 다 날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이제 예. 당 대표 되고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처음 연결하는 거라 네네. 한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1야당의 대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떠세요? 뭐 2달 지나고 보시면은 모든 게 이준석이 예측했던 대로 이준석이 짠 대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대단하신데. 근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그 깜짝 입당도 예상했던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빴잖아요. 네. 제가 8월 입당서를 하니까 진짜 7월에 입당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방송 아까 김병민 대변인이 하는 거 보니까 범인이 누군지 알겠네요. 네. 아니 캠프 사람들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리려고 해야지 그거를 전부 다 전화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부추겼다. 걱정됩니다 저 캠프 진짜. 네. 그래도 뭐 아름답게 입당을 했으니까 어떻게 두 분 사이에 좀 껄끄러운 거는 오늘부로 좀 털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뿅망치 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 윤석열 예비 후보가 대표님에게 언론 없는 데서 뭐 미안함을 표했다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서운함을 표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프로들끼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미안할 거는 없고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대표와 당원의 관계에서 잘해나가야죠 있는데 우리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뭐 대선 버스에 이제 주자들은 다 탄 건지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국민의당 다음 주까지 이제 시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뭐 제가 볼 땐 탈 의도가 없어 보이고. 다음 주 아니에요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요? 네. 다음 주는 제가 휴가 가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번 주 내로 만약에 탑승 안 하시면은 저희가 당이라는 건 합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합당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안철수 대표께서 이달 말에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아주 훌륭한 대선 주자에게 약간 실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 대표께서 꼭 합당에 응하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답변이 참 희한하게 나와요. 뭐 휴가 때문에 그러는 거냐 뭐 이러면서 네. 그럼 제가 휴가 안 가면 합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약간 질문한 거에 비해서 의아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네. 그 의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톤을 보니까 네.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선 버스 안 타면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도 이제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철수 대표님께 굉장히 컨설팅 해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이 분명히 이런 조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랑 합당하느니 나중에 대선 후보가 누가 주력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랑 딜해가지고 합당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전략이 있을 텐데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 직속으로 대선 후보 검증단을 만든다. 그런데 그 단장이 김진태 전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대표님은 이제 그동안에 태극기 부대와의 절연을 굉장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의외라는 평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 원래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사를 해본 분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당의 현역 의원 중에 검찰 출신은 거의 다 윤석열 통장을 밀고 있어요. 네. 그래가 현역 의원 중에는 저희가 해당 업무를 하실 분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의원 중에서 김진태 의원님이 굉장히 뭐 재선 의원이시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임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예. 김병민 대변인과 같이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예. 발언이 이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부정식품 먹을 수 있는 뭐 권리를 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다 제가 국민 캠프 참여하기 전의 일들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왔던 부정식품 예. 얘기도 네.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예시들 중에 하나만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나요?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논란이 커지게 된 건데 검사로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뭔가 규제에 대한 기준들을 너무 과하게 잡아버리면 네. 이거 나중에 고소고발 들어오면 다 처리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피해가 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니 네. 식품 등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도 그 규제의 기준을 밀턴 프리드먼의 얘기를 끄집어서 했던 건데 네. 그 영상에 대한 요만큼 말고 요만큼의 뒤를 앞뒤의 맥락을 보면 아주 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기에 본인이 검사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형사처벌할지 결정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끄집어내기도 맥락은 알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대선 주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메시지가 될 수도 말씀인지. 있고 캠프에서는 이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까? 국민 캠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얘기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주셨던 지적들처럼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한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혹시나 국민 여러분들 지켜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네. 하나씩 시정하면서 네. 훨씬 더 겸허하게 네네. 나아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런 이제 그 구설에 좀 올랐던 발언들이 혹시 그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요. 120시간 발언이라든지 밀란 발언 또 부정식품 이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약간의 뭐 왜곡돼서 확전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네거티브의 소재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한다면 그건 지지율에 이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실현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줄리 벽화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줄리 이 벽화 이 파문은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조차도 비판했죠. 비판을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 초에 조사했던 것과 주중에 조사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줄리 벽화 논란이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격화됐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한 내용들은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지율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경고합니다. 네, 이거 이제 1위예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시그널 한번. 시그널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봅니다. 네. 네, 총장님. 네, 네. 흔들어대도 지지율이 100kg이라서 안 흔들립니다. 대변인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체에서 뭐 일이다 이런 걸 떠나서 범야권을 말씀드린 건데 아까 제가 진보 중도 쪽에서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꾸로 이제 보수층에서는 윤 전 총장으로 모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축구에 올라오면 8강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8강에서 만나버렸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아주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윤석열 예비 후보는 왜 이렇게 그 음주 회동을 즐겨 하시는지 어떤 뭐 특별한 철학이라도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또 주시네요. 지난번 부산에 갔을 때도 이 소주를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잔에 부딪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분께서 와서 한 잔을 주시겠다고 하면 네. 워낙 소탈하게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네. 또 주시는 잔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정도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치킨 맥주 회동은 또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같이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자리를 연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측면인데 네. 앞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국면에서 이 술잔이 보이는 내용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별로 안 좋다고 자체 평가가 있나 보네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뉴 여의도 시그널이었고요.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